네, 전두환 정부의 출범과 강압 정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정부가 결국에는 광주를 짓밟고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죠. 전두환 씨가. 한번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군부의 권력 장악,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합니다. 자, 5.18 민주운동이 진압한 후에요, 이 신군부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장악해요.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그 5.25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있었죠. 그것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거는 이제 5.26 박정희고요. 신군부 전두환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이렇게 각각 구분되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부패한 고위공직자를 뭐 처벌한다, 뭐 말은 좋은데요. 중화학공업 투자 재조정, 과외 금지 단행, 정치활동 규제, 언론사 통폐합, 그리고 삼청교육대 많이 들어봤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국가보위 비상 국보위의 그런 정책들이 되겠고요. 자, 민주화 운동을 주장하는 뭐 여기에 특히는 정치활동 규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요. 자, 민주화 운동을 주장했던 교수나 언론인, 교사들을 대거 해직시키게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게 여러분들 삼청교육대죠. 삼청교육대. 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부터 1981년 1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6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뭔가 법적인 근거 없이 잡아들였죠. 그래서 이후 약 4만 명 정도가 군부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하는 그러한 비인권적인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약 50여 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부상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많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삼청교육대가 사회 정화 활동, 뭔가 박정희도 그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뭐 정치깡패 소탕이라든지 이런 거 사회 정화 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마치 자신들의 정의의 사도인 양 이야기를 모습을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좋죠. 사회 정의 활동 좋긴 하지만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엄권, 인간에 대한 기본권은 지켜줘야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법적인 근거는 완벽히 마련되어지고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 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선출됩니다. 1980년입니다. 근데 곧 이게 헌법을 또 고쳐요. 8차 개헌을 1980년에 단행해요. 그래서 헌법이 또 8번째로 고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제로 고칩니다. 7년인데 임기가 좀 길죠? 한 번이에요.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단임제고요.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라고 하죠. 그전에는 비슷하게 똑같이 간선제인데 선거인단이 아니라 어디였어요? 선거인단이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곳에서 뽑았죠. 근데 이제 선거인단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 그 전까지 보면은 통일주체국민회의였는데 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 뽑는 단체가 선거인단으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에서 새로운 헌법에 의해 전두환이 12대 대통령, 두 번째 대통령이죠. 실제는 그전에 이행이 되지 않지만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이제 12대 대통령이 선출되죠. 자, 전두환 전 정부의 강압 정치를 보면요, 물론 강압 정치와 유화 정치에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언론은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언론사를 통폐합시키죠. 언론사를요, 통폐합시켜가지고, 지금은 JTBC로 살아나긴 했지만, 그 전에 되게 인기 있었던 방송국이었다고요. 저도 선생님도 모르는데, TBC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방송국들을 통폐합시키게 되죠. 그리고 보도지침이라는 게 있었어요. 보도지침. 언론은 어쨌든 자유롭게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척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언론 자유 지수를 또 이제 조사하고 그에 대한 나라들의 서열을 매기기도 하죠. 근데 이 전두환 정부에서는요, 보도 지침, 뉴스나 신문사에서 기사를 쓰고 기사를 내보내고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해준 지침에 따라서 써야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땡전 뉴스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땡전 뉴스. 9시 뉴스가
되게 이제 하루의 메인 뉴스죠. 요즘은 뭐 9시 뉴스가 8시 뉴스로 바뀌기도 했는데요. 9시 울리는 종이 땡 하고 치면 아나운서가 전두환 대통령 각각께서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뉴스의 첫 번째는 전두환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일과를 소개하는 걸로 시작한다 라고 해서 땡전 뉴스라는 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은어죠, 은어. 9시 땡 전두환 각각께서는 이렇게 아나운서가 하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요.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전두환 대통령은 최근의 학원 사태가 사회 안정을 해칠 전두환 대통령은 부산이 태평양 시대의 또 보도 지침으로 언론의 보도 방향을 통제했다라는 것도 이제 뭔가 언론을 탄압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민주화운동도 탄압을 했죠. 그리고 중앙정보부가요. 중앙정보부의 이름을 국가안전기획부.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국가정보원이죠. 그 전에 중앙정보부 다음에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안기부라고 불렀거든요. 안기부.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 안전기획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또 뭔가 간첩 사건 조작이라든지 민주화운동을 하시는 민주열사 분들을 잡아서 고문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벌이는 그런 곳으로 악명이 매우 높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부산과 서울, 아까 얘기했던 반미운동이 확산된다고요. 그래서 반미운동이 확산되기 때문에 부산과 서울의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과 점거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반미운동이 시작되고요. 자, 그래서 유화 정책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학원 자율화, 그리고 야간 통행 금지 제한, 해제. 그 전까지 통금이 있었다고 하죠. 12시부터 4시까지. 그래서 야간 통행 금지 해제. 그래서 유화 정책, 부드럽게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걸 더 들어주는 정책도 하고요. 해외여행 자유화, 그전에도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프로스포츠, 프로야구 이런 것들이 출범시키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 정치보다는 문화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돌리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각종 권력간 부정과 비리 사건은 계속 발생해요. 뭐 지도자의 친인척 관계를 등이 엮고서 이제 대규모 장영자 사건 뭐 이런 것들, 주식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계속 이제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어떤 일들이 되냐면은 또 하나 이제 조직이 좀 등장한데요. 민추협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민추협. 민주화 추진 협의회라고 불리는 조직이 만들어져요. 자, 1984년에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도 지내셨던 김영삼과 김대중 두 분이 같이 상임 의장을 맡아가지고 민주화 추진 협의회라는 것도 만들어 출범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980년대 전두환 정부는 들어서게 되어지고, 자, 그 다음부터 강압 정치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유화 정책을 피는 가운데, 하지만 계속해서 민주주의는 억압해 나가는 그러한 시절이 바로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시절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러 가지 3조 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뭐 경제는 좀 성장하는 시기이기는 하지만요, 인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날이 갈수록 후퇴하는 그런 시기, 곧 1987년에 또 하나의 혁명, 6월 민주항쟁이 곧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